옆에 치료해줬던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거 아니야? 그치.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라.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나쁜 제도라고 봐. 왜 만들었대?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야, 내가 얼마 전에 보험금 청구했잖아. 근데 무슨 보험 조사 같은 걸 나오겠다는데 나왔어? 나온대. 그래? 근데 왜 나오는 거냐? 내가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 나오면서 보통 하는 게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혹은 뭐 통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혹은 뭐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이제 진단의 적정성이 제대로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나오는 거야. 거짓말 판별이야, 그러면 무슨? 뭐 그렇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제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한테 좋은 건 아니지. 기분 나쁘네. 근데 뭐 걔네들의 권리니까 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나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럼 이 사람들 나오면 뭐해? 일단 이제 너를 만나겠지. 만나겠지. 너를 만나서 너가 어떤 병원을 다녔는지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고지의무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라면 과거에 이제 치료받았던 병원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거고. 너 요번에 어떤 보험금 청구를 했니? 나? 갑상선. 갑상선? 결절이라고 그랬지? 그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갑상선 결절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뭐 요거를 이제 아마 확인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 네가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라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아마 그러면 너를 만나서 위임장이나 동의서에 대해 사인을 하라고 아마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사인을 하라고?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병원 가가지고 네 기록 마음대로 못 보잖아. 개인정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너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인, 그 위임장이나 동의서에다가 사인 받아가지고 그걸 병원에다 제출하면은 병원에서 의무기록 발급을 해주거든. 그것 때문에 내 거를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거야? 그렇지. 아하. 기분 나쁘지. 그거 해주고 싶지 않잖아. 지금도 그치? 기분 나빠. 근데 그건 해줘야 돼. 왜냐면은 우리 입장,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보험회사가 그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해줘야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통 이제 큰 병 같은 경우, 뭐 암이나 뭐 이런 걸 예를 들면은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받잖아. 그러면 대학병원은 그냥 갈 수가 없거든. 왜? 그냥 가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이제 그 대학병원 걸 이제 의무기록을 딱 뽑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다른 병원, 동네 병원에서 뭐 검사 결과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간혹 고객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 동네 병원 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숨기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차트상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대학병원은 이제 그냥 가면 안 돼. 동네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발급해서 가야지만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 근데 뭐 영수증을 보면은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 만약에 영수증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 있다고 체크가 돼 있다라면 이분은 분명히 동네 병원을 가서 진료 의뢰서를 갖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긴 하나, 그냥 일반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는 대부분 진료 의뢰서를 갖고 대학병원을 가니까 기존에 동네 병원에 다녔던 걸 숨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요양급여 내요? 내 거 뭐 국세청 뭐 연말 서류?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봐야 된대. 근데 이거는 내 개인정보 아니야? 진짜 내가 번 돈만 이런 거?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도 그걸 다 까불려 준다라는 거 조금은 느낌은 안 좋기는 해. 근데 이제 요양급여 내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너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내가 과거에 그 병원을 다녔을 때 너는 의료보험 처리를 받고 치료를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100만 원 다 치료비를 내주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 중에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에서 의료보험료 떼가잖아, 너한테.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병원에다가 나머지 치료비를 주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의료보험 처리가 된 치료 내역에 대해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서류가 요양급여 내역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좀 보여주기가 좀
껄끄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껄끄러운 거는 나도 인정은 해.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얘기를 해. 뭐 이거는 사람마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뭐 결국엔 보험회사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는 고지 의무 위반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랑 어느 정도 경합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고지 의무 위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깔끔하다라고 하면 그냥 먼저 줘버리는 스타일이야. 왜냐면은 먼저 줘버리면 얘네가 봤을 때는 깔끔하네, 그냥 바로 돈 줘야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내가 이제 끝까지 그걸 안 준다라고 하면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보험회사가 그거 협조 안 하면 나 돈 못 줘요, 우리는 돈 못 줘요, 심사 안 할 거예요, 배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낼 수밖에 없네? 아니 뭐 소송 가서 다툴 수밖에 없겠지. 그럴 수 그치. 근데 소송 가서 다투면은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그게 다 오픈이 돼. 어차피 보여줘야 되네. 맞아.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면은 빨리빨리 보여주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 난 청년 결백해. 그럼 빨리 보여줘. 그거 요청했으면. 알았어. 그리고 이건 모르겠네. 의료 자문? 의료자문,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만약에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뼈가 부러졌어.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후유 장애가 남았어. 그러면 난 이제 내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나를 평가를 해준 선생님이 얘는 후유 장애가 남았습니다 하고 후유 장애 진단서를 끊어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제 보험사한테 청구를 하면은 보험사가 후유 장애가 있네요, 진단서상 확인되니까 보험금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 또 거절해? 그때 이제 얘네가 쓰는 카드가 의료자문이라는 카드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진단서를 가지고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자기들 아는 의사한테 가서 이 후유장애 진단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문 동의서에 대해서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많이 하지. 근데 걔네는 내가 간 병원 의사가 누군지 아는데 난 걔네가 누구 만나는지 모르잖아. 이게 되게 맹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금감원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가만히 두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이슈가 많고 기사도 많이 되고 뭐 실화탐사대회 뭐 이런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 그런 데에서도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뭐 금감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법제화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지들이 아는 의사한테 간다라는 거는 지들이 돈을 내면서 그 의사한테 간다라는 거잖아. 그치. 아무래도 그러면 그 의사는 누구 편을 들면서 하겠어? 보험사 편 들겠네. 그렇잖아. 거기서 더해서 의사가 누군지 안 알려주거든? 너무 그럼 편파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도 이제 보험사나 이제 금감원이나 뭐 이거 의료자문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많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 자꾸 의료자문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나를 치료해줬던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거 아니야. 그치.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일단 소견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근데 만약에 그 해당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소견 좀 구하겠습니다 했는데 선생님이 싫다, 모르겠다, 막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그제서야 의료자문을 할까 좀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불리한 거래 나한테 어차피. 의료자문은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나쁜 제도라고 봐. 왜 만들었대? 보험사가 돈 안 주기 위해서. 뭔가 이거 왜 시키는 거야? 돈 안 줄 거면은. 뭐 걔네들 말로는 그 정당성은 있어. 그러니까 이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적절성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시행하겠다라는 이제 정당성이 있단 말이지. 뭐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 받을 거 1000만 원 받게끔 서류 조작해서 청구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는 이게 100만 원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 자문을 하는 게 맞는데. 양방을 다 까야지 그러면. 그렇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참 문제고, 그거를 가만히 두고 있는 금감원은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내가 방금 지금 뭐 100만 원, 1000만 원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원래 10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근데 보험회사가 100만 원만 준다고 해. 혹은 돈을 안 준다고 해.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100만 원이나 혹은 이제 그 돈을 안 준다고 했을 때 100만 원 줄 테니까 혹은 보험금 안 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확인서를 좀 작성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또한 100만 원을 줄 테니 이 확인서 작성하셔라, 안 그러면 돈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너도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 누구랑 싸움이 났는데
내가 너랑 합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나 500만 원 당신한테 줄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 합의.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험회사도 요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봐도 1000만 원 못 받을 것 같고 100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돈 받고 빨리 사인해 주는 게 맞겠지. 그치. 근데 이제 내가 이 100만 원 받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100만 원을 받고 나서 나중에 또 한번 싸우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혹은 이제 돈을 안 준다고 했을 때는 확인서 작성해 주라 했을 때 굳이 내가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는 없잖아. 당위성은 없는 거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잘 몰라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 부당성에 대해서 좀 싸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합의서는 작성 안 하는 게 상당히 좋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법원 가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 뒤집어지고 그냥 확인서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 실제 나도 겪어봤었던 거고 우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이.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보험사랑 싸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런 확인서를 절대 작성하면 안 돼. 절대 하지 마. 되게 피곤해져. 혹여나 나중에 너 지금 청구한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험금이 그냥 다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일부만 준다거나 막 이런 거 했을 때 나중에 싸우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뭐 300만 원만 받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보험사에서 말하는 건 300 먹고 떨어져? 뭐 이런 느낌이네? 그치. 근데 이제 네가 이제 봤을 때도 300만 받고 끝날 만한 사건이다. 그런다라고 하면 해주고 그냥 그 머릿속에서 깔끔히 잊어버리면 돼. 근데 또 싸우고 싶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지. 절대 안 쓸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일단 보험금 청구를 하고 나서 현장 조사 나왔을 때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 나왔을 때 꼭 이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내용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